지금 오늘 하고 나면 결국 선고만 남은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과거 사례를 놓고 비추어 봤을 때 대략 예상되는 시기가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라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중순 정도의 판가름 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대다수입니다. 일단 변론이 종결이 되더라도 오늘 선고일자를 말하는 경우가 아니고 네. 이후 평일을 열어서 진술과 증거를 논의해서 결론을 내고 이어서 최종 선고일 정도 잡게 됩니다. 전례를 살펴보면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선고 사흘 전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가. 네. 결정문도 통상 변론 종결이 된 이후부터 쓰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변론 기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 결정문을 쓰는 시간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고 이 집중적인 평의가 이루어질 텐데 여기 걸리는 시간이 좀 많아 보이고 선고를 언제로 정할지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낼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재 8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8명인 상황에서의 선고, 이런 부분이 좀 뭐 일정의 변동을 초래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마은혁 후보자가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네.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이 권한대행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 경우에는 선고에 참여하게 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과정이 실제 업무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왜냐하면 변론이 지금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실제 업무를 하면서도 사실은 뭐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다만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재판관이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론 재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길이 매우 늦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거가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 말고 그다음에 형사재판도 지금 현재 같이 이제 얽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구속 취소 관련돼서 청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 이러면서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고 청구를 했죠. 네. 법원이 10일 안에 그러니까 서면을 제출받아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탄핵 심판 선고 전에 구속 취소에 대한 결론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이 되고요. 다만 기각이 될 경우에는 아마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인 3월 24일에 결정을 통보한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엔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면은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평의를 열어서 그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모두가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각이다 아니면 뭐 인용이다 뭐 한 가지로 모아질지 아니면 또 뭐 숫자가 갈릴지 알 수 없는 건데 이런 과정 어떻게 이 과정이 논의돼서 정리가 되나요? 통상적으로 이제 변론 기일이 종결되면은 종결되고 나서 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변론 기일 종결일 날 선고 기일이 언제인지 지정을 하는데요. 아마도 헌재 같은 경우는 지난번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선고 기일을 2, 3일 전에 알려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은 변론을 종결만 선언할 텐데요. 이렇게 변론이 종결되게 되면은 평의라고 해서 재판관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재판관 전부가 이 심리에 참여했던 재판관 전부가 나와서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정형식 주심 재판관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든지 증거 관계라든지 여기서 핵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재판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면서 탄핵에 대해서 인용인지 기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수 의견이 도출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정형식 재판관이 만약에 다수 의견이다 그러면은 판결문을 쓰고 소수 의견이다 그러면은 다수 의견을 했던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이 여기에 대해서 판결문을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